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뀐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골치가 아플 것이다.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순간 내 의도와는 다르게 잃는 게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기에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하다. 따라서 당신의 사생활이 흥미롭다면 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닌 주위로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라.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위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줄 것이다.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얘기해야 할 때도 결코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다. 우정이 깊지 않다면 깊은 대화를 나누지 말라.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하지 말아라. 한 번 입으로 내뱉어 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다. 괜한 한마디의 실수가 그대가 만들어 온 이미지와 명예를 깎아 내릴지도 모른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은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라. 사람들을 관찰하며 한 번 더 생각하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좋을지 분명해지기 마련이다. 씁쓸하지만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새 은근히 즐긴다. 약점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닌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또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온다. 비판이란 쓸데없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비판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내뱉는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남의 잘못을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라.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 못됐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 있게 말해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라며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우리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공감하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 불필요한 조언뿐만 아니라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스스로를 너무 사랑하지 마라. 신이 인간에게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두 배 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에서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하자.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지 않던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겸손을 활용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한 마음이 가려지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베풀음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당신의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돈 얘기는 꺼내지 말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그렇기에 인간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 쳐줘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게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 먼저 대비하고 항상 방어막을 친다고 생각해라.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된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다. 결국 그 관계는 끝을 맞이한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라도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얘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의 반론을 들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뭉개려 할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다. 또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다 제각각이고 상대적일 확률이 높다. 어차피 그 목표를 만들고 이루어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다.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내 목표를 감추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들리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보다 실제 노력은 또 부진해지거나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음을 기억해라. 용기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가치가 있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이다. 무지, 모든 악의 뿌리이자 줄기. 무지가 모든 인간의 고통과 갈등의 근원이며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식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사람의 척도는 그가 권력으로 하는 것이다. 진정한 성격은 한 사람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다. 부와 가난, 하나는 사치와 게으름의 부모이고 다른 하나는 비열함과 악랄함의 부모이며 둘 다 불만의 부모이다. 음악은 도덕적인 법칙이다. 그것은 우주의 영혼을, 마음의 날개를, 상상에 대한 비행을, 삶과 모든 것에 매력과 즐거움을 준다. 통치를 거부한 것에 대한 가장 무거운 처벌은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다. 사회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보다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변덕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과 성취는 자신의 충동과 욕망을 정복하고 내면의 평화와 자기 통제를 성취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보는 영혼은 때때로 혼자 걸을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느끼는 아름다움을 다른 이들은 공감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 사회 속에서 외로워지기도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만물의 근원이다. 철학자들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될 때까지 또는 우리가 지금 왕과 통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철학자가 될 때까지 국가나 인류 자체의 문제에는 끝이 없을 것이다. 선인들이 공적인 일에 무관심한 것에 대해 지불하는 처벌은 사악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다. 교육이 사람의 삶을 시작하는 방향은 그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사람의 초기 교육이 그들의 성격과 능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며 지식과 미덕에 대한 강한 기초가 인생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현명한 사람들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바보들은 말을 하기 위해 말한다. 가장 큰 부는 적은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때로는 적게 가진 삶이 많이 가진 삶보다 단순하고 감사함이 있으며 때로는 과도한 물질주의가 불만과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은 욕망, 감정, 지식의 세 가지 주요 원천에서 나온다. 좋은 삶을 사는 비결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다. 시작은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모든 프로젝트나 노력의 초기 단계는 전체 과정의 분위기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강한 시작이 필수적이다. 지식은 목적이 덕이 없으면 악이 된다. 우리의 지식과 기술을 선하고 덕이 있는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기적이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면 타락할 수 있다. 철학은 최고의 음악이다. 현자는 아는 것만 말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식을 추구함에 있어 겸손해야 하며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한계와 오류 가능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교육은 그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꽃의 불쏘시개이다. 교육은 단순히 암기식 지식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지적 열정을 고무시키고 육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